이런 얘기가 있는 힘. 어느 쪽이지? 160. 어째? 160쪽. 160쪽 힘이 있는데 힘은 좋은 거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 있죠? 중요. 전기력, 자기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 요 정도까지 보통 중학교 1학년 때 이야기를 하거든. 그 중에서 우리한테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면 전기력도 되게 중요한데 1학년 때 중력만 얘기 좀 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사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해. 만류인력, 만류인력. 모든 물체는 서로 인력이 있다. 그러면 이 만류인력은 언제 작용하냐면 질량을 지닌 두 물체 사이에는 뭐가 있다?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다. 밀어내는 건 없다. 그치? 절대로 밀어내진 않는다. 그러면 질량을 지닌 두 물체가 그게 하나, 둘. 크건 작건 그건 중요하잖아. 크건 작건 중요하지 않고 이 물체의 중심에서 이 물체의 중심까지 요 거리가 있다는 거지. 거리가. 그리고 한 물체의 질량을 M1 또 다른 물체의 질량을 M2 이러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 F는 R제곱분의 과학자를 했는데 G는 만류인력 상수 두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데는 상수가 작용을 하더라. R제곱은 G, M1, M2 그럼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모든 경우에 그래. 힘은 거리가 가까워야지 힘이 세게 작용하겠지. 거리가 작아야지. 질량의 곱은 커야지 힘이 세질 거다. 오케이. 그래서 거리가 가깝고 질량의 곱은 커야지 힘은 크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 거리의 어디? 제곱에 반비례할 거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할 거다. 그럼 만류인력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모든 물체는 질량을 지녔다. 인력이 작용할 거다. 그러면 쌤하고 휴대폰도 인력이 작용을 하는데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 안 느껴지지. 왜? 거리가 굉장히 가깝지. 질량이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질량이 너무 작아서. 그럼 질량이 어느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이거 누굽니까? 지구. 지구 질량 정도 되면 여기 있는 지구상에 있는 물체하고 인력을 이야기할 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 과장을 해서 사과를 설거지만 하겠나 그지? 나무에 사과가 있다. 사과가 매달려 있었는데 매달려 있었을 때 이거 분명히 지구가 얘를 당길 거란 말이야. 지구가 당길 거고 지구도 물체를 당기고 물체도 지구를 당기고 그러면 여기 F 지구를 당긴다. 사과가 지구를 당긴다. F 지구가 사과를 당긴다. 이걸 어떤 관계로 연결하면 작용, 반작용. 물체 사이에는 A가 B한테 힘이 작용하며 B도 A한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지금 그거 뭐로 얘기해요? 자, 여기는 부호. 과학에서는 요 파란색 중요 부호가 의미하는 게 방향이 될 거다. 그럼 얘하고 부호가 반대일 거야. 반대 방향일 거야. 그치? 그치. 서로 잡아당기는 거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다. 크기는 똑같다. 무슨 말이 돼요? 말이 돼. 말이 돼. 지구가 잡아당기고 사과가 지구당기고 힘은 서로 같은데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있는데 F는 A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니까 질량이 작으면 가속도가 엄청 커지겠지. 그래서 사과는 확 떨어지는 거지. 근데 그에 비해서 지구는 질량이 너무 크단 말이야. 똑같은 힘이 F는 MA
작용을 하지만 질량이 너무 커. 그러니까 가속도가 진짜 작은 거야.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사과가 떨어진다. 사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사과가 떨어질 때, 왜 떨어져? 사과도 지구도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아까 매달려 있었던 건, 매달려 있었던 건 사과가 매달려 있었다. 왜 매달려 있나요? 자, 매달려 있다는 얘기는 얘가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 그 얘기를 우리가 힘의 평형이다. 원형력 올라갔을 때 대비해서 알아야 되는데 평형이다. 힘의 평형이란 말은 두 개의 힘이 크기는 같고 반대로 작용할 건데 반드시 한 물체에 그렇죠. 한 물체에 그게 위에 거 차이점이지. 그러니까 한 물체에 자 여기서 봤을 때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 두 개 다르게 이 조건 똑같아. 크기 갖고 방향받는다. 크기 갖고 방향받는다. 크기 갖고 방향받는다. 똑같지만 한 물체에 자 지구가 이리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나뭇가지가 요리와 이 두 힘이 똑같으니까 얘는 이쪽으로 못 가고 저쪽으로 못 가게 된다. 정지로 매달려 있다. 이러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은 엄연히 다르다는 거. 이거는 같이 알아두고 자 그다음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치 과장을 하자면 저기 지구 중심에 있을 거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분명히 여기 있다가 이렇게 점점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사과하고 지구 중심하고 거리가 가까워지잖아. 그치? 낙하는 사과 지구도 질량이 사과도 질량이 일정하다. 근데 이렇게 되면 지구에서 사과까지 거리는 됐다. 그거는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쌤 분명히 지구 중심하고 사과하고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 자, 쌤 설명할게. 지구 중심에서 사과까지 가기 전에 이게 6,400km다. 사과가 높이 있어봤자 한 3m. 굳이 변을 따라가면 되겠나?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이거는 주의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이 거리가 줄어들면 내려오면서 중력 커지겠네 할 건데 내려와도 낙하해도 얘가 거리가 변하지 않는 거다. 거리가 일정하다. 질량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할 거다. 그러면 낙하고 있지. 중력의 크기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고 일정하다. 내려와도 일정하다. 근데 그거 얼마예요? 이렇게 된 거야. 그거는 지구의 중력 가속도가 9.8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이게 평균값이야. 물론 지구도 위치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이야기하자. 우린 기억을 해야 하는 게 중력의 크기 이게 물체의 무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지. 중력 힘이니까 F는 MA F는 MA.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기는 하나 이게 중력 가속도가 들어간다는 거지. 중력 가속도 gravity
거니까 그러면 물체의 무게 사과의 무게는 9.8m으로 낙하하는 동안 변함이 없이 일정한 값을 지닐 거다. 됐나? 자, 선생님이 책에는 없지만 일단 기억을 해야 됐던 게 중력이라는 게 뭐 물체의 무게에 해당한다. 저런 애는 책에 있는 거고 그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여기 봤듯이 자 지금 지구하고 사구하고 떨어져 있지. 떨어져도 힘이 작용할까 안 할까? 떨어져 있지. 작용하지.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중력, 자기력, 전기력은 접촉에 있지 않아도 힘이 작용을 하는 거고 용수틀 내가 딱 잡아야 돼. 마찰력 부딪혀 있어야 돼. 부력, 물속이거나 공기 중에 있어야 될 거니까 얘는 접촉했을 때만 작용한다는 거지. 그러면 크게 만류력을 갖지만 우리가 요공식 F는 R제곱분의 GMM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때 R제곱분의 GMM 이게 어떻게 바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보면 R제곱분의 GMM 되는 게 F는 R제곱분의 GMM 지구 질량, 사과 질량 이렇게 될 거니까 R제곱분의 GM 요게 중력 가속도 G가 될 거고 mg 사과의 무게는 이렇게 작용할 거다. 됐나? 오케이. 이게 만류력 상수였다. 만류력 상수였고 그러면 지구에서 R제곱분의 G 지구의 질량 여기까지 하면 중력 가속도 6.8m/s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거 한번 적어놔줘야지. 아까 그 위치에서. 요거나 같은 얘기지. 그러면 사과가 떨어져도 사과의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 왜? 거리 가까워진다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떨어질 거고 힘의 평형에 의해서 매달려 있을 거다.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무게는 변할 수 없다 하는 거 기억을 하고 그러면 실제로 지구에서 떨어지는 그런 거 아니면 그치 가까워지면 힘은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유낙하는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유낙하 운동 질량이 다를 때 자유낙하 운동 이런 게 있거든. 오케이. 그러면 자유낙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단 가정이 공기 저항을 무시해 중력만 작용을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분명히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그렇지 가만히 놓으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가만히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었다? 정지 상태에서 가만히 놓으면 얘들이 떨어질 거다. 떨어지면 물체의 운동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 얘기는 왜요? 속력이 증가하게 된다. 속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힘. 힘이라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 빠르기도 되고 방향도 되고 운동 상태의 변화의 힘이 작용하면 빠르기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빨라져요? 어떻게 하면 빨라지냐고?
속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하는. 그러니까 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밀어주면 점점점 빨라지겠지. 가고 있는데 밀어주면. 근데 가고 있는데 반대쪽 잡아당기면 느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핵심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일정하다. 같을 등 속력이 증가한다. 속도. 그래서 계속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라는 힘이 크기도 방향도 일정한 겁니다.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계속 작용하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이걸 이렇게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자. 등 가속도. 그러면 우리는 항상 힘이라는 단어 나오면 가속도가 나오면 힘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 같았었기 때문에 등을 쓰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물체가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냐? 13579 13579 이렇게 1, 3, 5, 7, 9 이렇게 떨어질 거거든. 왜 그렇게 떨어지느냐? 자, 한번 해보자는 거지. 조심해야 되는데 같으니까 다르다. 당연히 알겠지. 중력이라는 것은 물체의 무게에 대한 거고, 중력 가속도라고 하면 지구에서는 그걸 9.8m/s 제곱으로. 그러면 여기 물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이게 1kg짜리, 이건 2kg짜리, 이를 5kg짜리. 경우에 따라서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10m/s 제곱으로 계산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들 물체 작용, 물체의 무게는 어떻게? mg. 그럼 여기는 m1, g10, 10N을 얘는 2kg, mg 20N의 힘으로 mg 50N의 힘으로 잡아당긴다는 거지. 그러면 세 개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잠깐만요. F는 ma인데 식을 변형을 해보면 속도 변화량인 가속도는 m분의 F입니다. 그럼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질량이 1kg, 질량이 2kg, 질량이 5kg. 거기 작용하는 힘은 10N이고 20N이고 50N이다. 그럼 얘들 가속도가 모두 다 A가 10m/s 제곱으로 일치한다. 그래서 결론은 공기 중에서 공기 저항이 없다. 공기 저항이 없이 중력만 작용할 때는 얘들 질량에 관계 있다 없다? 질량에 관계 없이, 질량에 관계 없이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 속도 변화량이 모두 같다. 그것도 얼마? 1초마다 9.8m/s씩 빨라진다. 아니면 9.8m/s, 10m/s씩 빨라진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A
A가 뭐죠? acceleration. 가,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V.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를 되면 아하, 이게 1초마다 9.8 미터 퍼 세컨씩 빨라지니까 가속도 그렇게 되는구나. 지구에선 이렇다는 거지. 그럼 달에 가면 그보다 작으니까 천천히 떨어진다. 자, 그럼 자연학과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거지. 자, 시간에 따라서 속도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움직이는 방향으로 딱 들고 있다가 놓기 시작하면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힘이 계속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중력이 작용하니까 점점 빨라지지. 그래서 이렇게 이 그래프죠.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X 축증가량분의 Y 축증가량 해버리면 이게 가속도. 그러면 1초 지났을 때 2초 지났을 때 3초 지났을 때 그 속도들이 얼마나 다르냐 10으로 생각을 하면 속도가 10, 속도가 20, 속도가 30 정도 됐을 거야. 그러면 낙한 그치 여기서 면적 VT가 될 거야. 이동한 거리가 될 거야. 여기가 속력이 미터 퍼 세컨 거야. 가로 시간이 초일 거니까 둘 곱하면 미터가 될 거야. 이게 이동한 거리들. 이동한 거리일 건데 만약에 여기가 1이 아니고 t였다면 세로축 속도는 10t가 되겠지. 그 면적은 이동한 거리인데 삼각형의 2분의 1부 가로가 t, 세로가 10t. 10t 제곱 되겠지. 그럼 결국은 우리가 낙하 높이를 하이 h5 t 제곱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때로는 이런다. 우리가 10 말고 원래 9.8이지. 그러니까 요 자리가 뭐로 10 빼기 0.2 되면 9.8이었겠지. 그렇게 됐다면 얘는 얼마? 9.8 t제곱의 절반이겠지. 4.9 t제곱. 4.9 t제곱. 4.9 t제곱. 이럴 수도 있다. 그럼 얘는 질량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1, 4, 9, 7. 처음에 1초 동안 5m 떨어지고, 그 다음에 2초 됐을 때 5t 정도 하면 5t 되면 2초 됐을 때는 4, 5, 20. 그럼 여기서부터 누적해서 20m가 되는 거지. 그 다음 3초가 되면 5t 되고 9, 5, 45, 45m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얘들은 5m, 15m, 25m, 5m, 15m, 25m 1초마다 떨어지고, 처음 1초는 5m, 처음 1초는 여기가 5m, 그 다음은 어떻게? 여기 퍼즐 조각 하나, 둘, 셋, 15m, 그 다음은 퍼즐 조각 5개, 5개, 25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지. 됐나? 조금 빠를걸? 조금 빠를 거라. 근데 어쩔 수 없이 조금 빨리 했다. 그래서 요거는 익혀줘야 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쏙 넣어가지고 자유 나타난다. 1, 3, 5, 7. 뭐 1, 3, 5, 7, 9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t제곱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왜 t제곱 나오냐면 1, 3, 5, 7, 9 이렇게 무작위 따르면 1, 1제곱, 4, 2제곱, 9, 3제곱, 9에다 칠하니까 16, 4제곱, 16에다 9하면 25, 5제곱 이렇게 해서 나올 거니까. 저게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자유낙하는 공기장을 무시한다. 중력만 작용을 했을 때는 질량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돼. 중력과 중력과 속도는 같은 게 아니다. 중력은 달라도 중력과 속도는 동일하다. 중력과 속도가 동일하다는 말은 시간당 속도 변화가 완전히 똑같을 거다.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낙하하는 거리가 똑같을 거다.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그럼 동시에 지면에 도달할 거다. 이게 자유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마지막 케이스가, 그럼 던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던지면 어디로 던져라고 하니까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면 걔들은 운동을 어떻게 할까?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있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의도가 특정 높이에 있다. 특정 높이에 있고 물체가 있었는데 이 물체를 옆으로 던진다. 이 물체가 옆으로 탁 날아갔을 때, 오케이. 얘들은 수평 방향과 수직, 연직 방향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수평 방향으로 힘은 어때요? 라고 해서 옆으로 누가 밀어주는 힘은 없다. 그래서 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연직 방향으로는 이 물체 중력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중력 크기 힘이 계속해서 작용할 거다. S. 그러면 이 물체가 운동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힘만 주니까 변하는 게 없지. 그러면 처음에 수평으로 던졌을 때 속력이 V라고 들어가면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그럼 연직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니까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력,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중력 가속도 운동. 그러면 얘들은 옆으로는 일정한 간격으로 가재, 세로축으로 얘들이 이따가 1, 3, 5, 7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1, 3, 5, 7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얘들은 결국은 호물선, 궤도로 운동을 한다. 호물선 궤도로 운동을 한다. 그런데 얘들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물체를 하나, 둘, 세 개 두고 얘는 가벼운 거, 얘는 좀 더 무거운 거, 얘는 아주 무거운 거. 옆에서 동일한 크기의 힘, 구원을 작용했다. 그러면 얘들은 앞에서 바라봤을 때 A, B, C 가장 가벼운 거, 힘을 탁 가했을 때 F는 MA 나는 거. F는 MA. 일정한 크기의 힘이면 질량이 작으면 가속도가 크다. 힘 받고 밀려서 속도 생길 때까지 되면 A는 상당히 빠른 속도일 거거든. 근데 그 며칠은 아주 느리게 옆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야. A는 빠르게 움직일 거니까. 그럼 요거 사진을 찍어보면 이쪽에 수평으로 된 거리, 이거 연직으로 된 높이가 똑같이 높이에서 나중 형광 사진 물체가 어디로 가느냐 사진 찍어보면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C는 되게 무거운 거니까 우리가 옆으로 가는 속력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이런 데 떨어질 수가 있다. 옆으로 던지는 속력이 얼마 안 되니까 수평 이동 거리가 상당히 짧다. 만약에 A, B, C가 높이 20m에서
있다가 던져준다. 그럼 얘는 지면 도달 시간 h는 5t 제곱을 기억하고 얘가 20m였기 때문에 5t 제곱하면 결국은 2초 만에 지면 도달했을 거야. 그러면 2초 후에 동시에 A, B, C가 지면에 도달한다. 네. 무게와 상관없이 중력과 속도 상수는 동일하다. 그럼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 단 모든 저항을 나차를 무시한다. 이렇게 돼야지 자유낙하 잠들 거니까. 그리고 그러면 옆으로 가는 수평 거리는 어때요? 라고 하면 수평 이동 거리 이거 보통 R을 하는데 R은 V, T 지면에 도달할 때의 시간을 T로 잡고 V는 던져질 때 처음에 속력 그러면 처음에 던졌을 때 속력이 A가 컸기 때문에 연직 이동 거리하고 달리 수평 이동 거리는 가장 가벼워 A가 제일 빠른 속도로 던져져서 제일 멀리까지 날아가서 바닥에 닿았을 거야. 이해됐나? S.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느 누구는 또 다른 사람은 얘를 옆으로 던지고 얘는 자유낙하 얘는 던져. 그럼 높이가 똑같은데 동시에 그럼 두 개 만날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한다는 거지. 얘가 연지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랑 얘가 포물선을 그리지만 연지가 아래로 떨어지는 건 똑같을 거란 거지. 여기가 자유낙하라는 얘기는 이거 공기 저항 그런 거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니까. 어쨌든 여기 A도 B도 연직 방향 운동은 동일하다는 거지. A, B가 연직 방향의 속도 변화는 일치한다. 그러니까 낙하한 높이가 항상 일치할 거다. 그러면 A, B는 어쨌든 여기서 만날 거란 거지. 만날 거란 거지. 근데 만약에 A를 지금보다 더 빠르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 위에서 만날까? 밑에서 만날까? 더 빠르게 던졌다? 이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S는 R은 VT 이게 이 속력이 커지면 일정한 거리니까 시간이 짧게 그러면 더 빠르게 던지면 그치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이 위에 던져야겠지. 느리게 던지면 여기서 V로 던져졌을 때 요거보다 더 느리게 던져지면 어떻게? 옆으로 가는데 수평 이동 거리가 멀어지겠지. 그치? 그럼 요 하나가 있자. 더 빠르게 던지면 수평 거리는 똑같은데 R은 VT가 될 겁니다. V가 커지면 시간이 작아질 거야. 그러면 그 연직 낙하 높이가 감소할 거다. H는 VT대로 간다. 그럼 여기 빠르게 던지면 덜 떨어진다. 그러면 아주 느리게 진짜 느리게 던지면 어떻게 저 밑에 가서 야 만날 수가 있을 것 같다. 말 되겠나? 있어. 그러니까 공식이 두 개 동시하는데 수평으로 던진 거 하고 연직으로 던진 거 H는 V제곱 말고 OT제곱 OT제곱
여기가 H래. 여기가 마이너스 거리가.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